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드웨어 구조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구경을 해볼 건데요. 다양한 설비 종류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증착 설비 중에서도 비교적 구조가 가장 단순한 이제 CCP 피옥스 설비를 예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이 각 부품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러프하게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이 오늘 알아볼 부분은 이 진공 프로세스 CVD 중에서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설비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프로세스 모듈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설비는 크게 이제 CCP 방식, 그다음에 ICP 방식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중간 단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CCP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아래로 이제 극판이 있고요. 이제 위에 극판은 샤워헤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극판이 있고 그 극판에서 RF를 인가를 하고 RF를 인가를 해서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원리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RF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를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계속. 여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위에 있는 극판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당연히 전자가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되면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아마 상하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극판이 만약에 반듯하다면 뭐 전체적으로 상하 운동을 다 똑같이 진행을 하겠죠. 여기도 그렇고 상하 운동을 아마 똑같이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들의 상하 운동을 이제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치. 그다음에 이제 ICP도 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ICP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죠. 감아가지고 챔버를 감싸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RF로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90도 방향으로 해서 자기장이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기장의 그 방향에 의해서 또다시 전자들이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제 발생되는 건 ICP. 근데 오늘은 이제 CCP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리고 또 하드웨어로만 볼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고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만 볼게요. 이 설비를 이제 처음에 챔버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설비를 보시게 되면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모듈 단위로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챔버를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챔버를 가열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챔버가 있고 챔버 안에 웨이퍼를 가열시켜 줘야 되니까 히터가 필요할 거고요. 여기 웨이퍼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샤워헤드 이제 가스를 이제 균일하게 뿌려줘야지 되니까 이제 구멍이 뽕뽕뽕뽕 우리 샤워기처럼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는 이제 샤워헤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이제 내려줘야 되죠. 진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진공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진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펌프를 장착을 하는데 드라이 펌프만으로 펌핑을 하게 되면 사실 얘를 10ml 이하로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성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 펌프만 가지고서는 0ml까지 떨어뜨리기는 어려우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드라이 펌프에서 어느 정도 펌핑을 하고 그거보다 더 고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다 이제 부스터 펌프라는 걸 하나 더 달죠. 그래서 여기를 0ml 근처까지 이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10ml 최소 10ml 언더까지는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펌프가 필요할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스크러브라고 해서 챔버 안에서 물론 이제 웨이퍼 위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막질이 증착이 되기도 하지만 반응을 미처 다 못한 미반응 가스들이 있겠죠. 그 미반응 가스들을 이제 포라인으로 포집을 해서 펌프로 들어와서 스크러버로 넘어갔을 때 스크러버에서 그 미반응 가스들을 완전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집도 하고 하는 이제 장치가 이제 스크러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챔버를 이제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챔버를 펌핑을 해서 고진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압력을 컨트롤 해야겠죠. 그럼 압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를 한번 볼게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이솔레이션 밸브라고 해서 챔버와 펌프를 이제 완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밸브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트로틀 밸브라는 게 있죠. 그 트로틀 밸브는 이 챔버 이 아래에 있는 펌프는 압력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그냥 펌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펌핑을 하는 장치고 그러면 이제 챔버를 압력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펌프는 계속 풀로 펌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로틀 밸브에 있는 이 바 보이시죠? 이 바, 이걸 버터플라이라고 하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요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를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를 주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각도를 주면 이제 요 안에 스페이스를 이제 뭐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펌핑을 많이 하게도 할 수 있고 조금만 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펌핑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로틀 밸브죠. 이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압력을 이제 읽어야지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압력을 읽는 시스템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압력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프로세스 게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건 프로세스 프레셔 게이지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프로세스 프레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케일이 있어요.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챔버가 우리는 프로세스 할 때 사실은 5토르를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 아니면 7토르를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 라고 하면 한 프로세스 게이지의 스케일은 한 10토르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10토르까지만 리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케일이 큰 것보단 스케일을 줄여놨으니까 오차가 확실히 줄고요. 같은 오차 확률, 오차가 1%라고 하더라도 이제 스케일이 크면 그 1%가 굉장히 포션이 넓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차도 이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게이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토르다라고 하면은 뭐 한 0에서부터 10토르까지 쓰는 녀석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게이지가 10토르다라고 하면 사실 10토르 이후에는 프로세스를 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프로세스하는 상태에서는 10토르를 넘어갈 수 없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프로세스 스위치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스위치를 10토르짜리를 달아 놓으면 10토르가 넘어가면 인터락을 걸어서 유입되는 가스를 다 차단을 하겠어. 다다다닥 하고 다 차단을 하겠어라고 인터락을 이제 걸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인터락을 걸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 놓는 거고요. 왜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가스들이 사실 인체에 유해한 가스들도 있고, 압력이 지나치게 상압보다 올라가게 되면 폭발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락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ATM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진공에서 ATM까지 러프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광범위 게이지가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챔버를 이제 열어서 정비할 일이 있을 때, 챔버를 열 때는 이제 ATM까지, 대기압까지 이제 압력을 올려야지 되는데, 그때게 이제 대기압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때게 엔지니어들이 감지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압력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려면은 이제 광범위 게이지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광범위 게이지를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CP 챔버니까 이제 RF를 넣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RF를 인가를 하려면 먼저 RF를 먼저 발생을 시켜줘야지 되고요. 그 발생시켜주는 장치를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HF다, 하이 프리퀀시다 라고 하면 이제 HF 제너레이터를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발생된 HF가 RF가 이쪽으로 해서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매처로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매처에서는 이제 매칭을 하는데, 이게 뭘 매칭을 하는 거냐, 이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 전압과 전류가 제가 이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잖아요. 극판 이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압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이 전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이 바뀌는데, 이 전압이 맥스 플러스 이제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전류도 이제 플러스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변화하는 시간이 동시간대에 같이 변할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사실은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시간대를 같은 주기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매칭시켜주는 게 매처라고 사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시간을 매칭시켜주는 애가 이제 매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RF 스트랩을 통해서 샤워헤드에 이제 이제 전압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샤워헤드를 통해서 전압이 가해지고 이제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뭐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설비 옆에 보시면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RPU 내지는 RPC라고 불리는 애인데, 이게 리모트 플라즈마 유닛 내지는 리모트 플라즈마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애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질을 증착을 하면 웨이퍼 위에만 막질이 대포가 되면 좋겠는데, 여기만 막질이 대포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데도 대포가 될 거고 이런 데도 막 대포가 되겠죠. 이렇게 사이드에도 대포가 되고,
근데 이걸 계속 증착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점점점 좀 두꺼워지다가 막질이 떨어져 나오기도 할 거고요. 샤워헤드도 물론 대포가 될 테고 막질이 떨어져 나오기도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뭐 파티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불량의 요소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막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에 플로린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박스를 통해서 NF3가 유입이 되면 그 NF3를 이 RPU 안에서 인위적으로 플라즈마, 이 자체적으로 얘도 플라즈마를 따로 발생을 시켜서 얘가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켜서 NF3를 이제 질소와 플로린으로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 이온을 여기다가 주입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플로린 이온이 벽이나 이런데 이제 외부에 이제 이런 붙어 있는 이런 SiO2와 반응을 하게 되면 SiF4, 뭐 SiF3 이런 형태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기화돼서 펌프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클린을 해주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증착된 막질을 클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설비에 또 달려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가스 박스예요. 이 실렌, 이제 피옥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렌을 쓰니까 실렌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유틸리티에서 이제 실렌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스 박스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셔터 밸브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셔터 밸브의 메인 역할은 뭐냐 하면 유틸리티에서 들어오는 가스들을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정비를 해야지 될 때가 있겠죠. 이 부품도 갈아야지 되고 뭐 이럴 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충분히 펌핑을 하고, 이 가스가 지금 막 압력 가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엔지니어들이 정비를 할 수는 없겠죠. 이 실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자연 발화를 해요. 그래서 불이 붙어버려요. 내지는 사람한테 마시면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가스나 뭐 대기적으로 나왔을 때 자연 발화를 한다거나 이런 가스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충분히 펌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정비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 있는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할 때에 여기 있는 가스를 쭉 펌핑을 해서 이렇게 빼내는데, 쭉 펌핑을 해서 빼내는데 이제 유틸리티서부터 펌핑을 해서 빼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공간이 넓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셧업 밸브를 잠그고 여기를 이제 충분히 펌핑을 하는 거죠. 펌핑을 한 다음에 이 부품을 갈거나 이 부품을 갈거나 할 때에 이제 이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여기를 쭉 펌핑을 해내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가스박스에 있는 유닛을 정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틸리티와 가스박스를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레귤레이터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틸리티에서도 압력을 일정 압력으로 조절해서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그 유틸리티에는 사실 그 한 라인에 여러 대의 장비들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력이 이제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 설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본인들 요 설비에 맞는 컨디션에 맞게끔 이제 압력이 이제 출렁이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적정 압력을 또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레귤레이터가 여기 하나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밸브가 하나 달려요. 이걸 업스트림 밸브라고 하는데, 이 밸브니까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제 부품들을 정비하거나 여기 있는 뭐 오염 소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로 좀 가스를 보내고 싶다거나, 펌핑을 할 때에 단순히 펌핑만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구석구석까지 있는 것들을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실렌 가스를 완전 잔류 가스를 제거하기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불활성 가스, 아르곤 같은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이런 가스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퍼즐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아르곤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잔류 실렌 가스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할 목적으로 퍼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게 여기에서 일로 보내고 싶은 건데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때 요 밸브를 닫아야 될 필요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요 밸브는 닫고 다른 애들은 열어야 될 필요성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위로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혼입되면 안 되겠죠. 유틸리티 쪽으로.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이제 업스트림 밸브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필터. 설비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제 필요할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FC. MFC는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MFC라고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 MFC 같은 경우에는 요량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가스의 유량을 컨트롤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시 하나 밸브가 또 달려 있죠. 그러면 이 밸브는 언제 쓰이냐? 이 밸브는 이 챔버를 뭐 예를 들어서 벤트를 해야지 된다거나, 벤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대기압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벤트를 해야지 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실렌 가스를 지금 쓰지 않고 아르곤만 챔버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그러면 챔버 안으로 아르곤이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역류를 해가지고 다시 실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막아야지 될 때가 있겠죠. 일로 혼입되는 걸 막아야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밸브를 하나 더 넣어서 사실은 얘를, 이 가스를 유량을 턴온하지 않았어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다운스트림 밸브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스박스에서는 물론 이거보다 스틱도 훨씬 많고 중간에 뭐 PT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제 컨셉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